네, 안녕하십니까. 서재영의 투자교실 서재영입니다. 그동안 변동성이 고생 많으셨죠? 이제 시장이 이제 정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공습 경보는 해제됐습니다. 엔캐리 경계 경보도 거의 다 해제되고 있습니다. 경계 경보는 경기 우려였는데 이제 그 부분도 미국 지표로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평상시처럼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유튜브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뿐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의 미국 금리 인하는 펀더멘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론적인 경로는 이러합니다. 보통 성장주들의 주가를 밸류에이션 할 때 미래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데 그렇게 구할 때 금리가 높으면 미래에 발생하는 이익이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낮은 합계치가 나오겠죠. 금리가 높으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매년 만 원씩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9%로 할인하는 거랑 3%로 할인하는 거랑 현재 값이 높게 평가되는 건 3%일 때가 더 높게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성장주들이 PER을 높게 받기 때문에 높게 받는 PER의 그 횟수만큼 미래에 창출되는 영업이익의 흐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게 되고 금리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현재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할인하는데 더 낮은 금리로 할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장주들이 아웃퍼폼 할 수 있는 환경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주들 전체 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또박또박 이익이 잘 나오는 그런 성장주가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에 맞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그냥 그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도 그러하지만 뭐 이렇게 막연한 성장주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가령 뭐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뭐 무슨 섹터 주식이 오르고 이건 안 맞아요. 펀더멘탈 흐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할 수 있으려면 이익이 나야 돼요. 그죠? 이익이 나야 0 이상의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익이 나야 디스카운트율을 더 낮게 했을 때 현재 가치가 부풀려지는 건데 이익이 안 나고 적자를 지속하면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그거는 엉터리 컨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이 섹터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고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주식은 레버리지 자산이잖아요. 그죠? PER 뭐 5배, 10배, 뭐 많이 성장하면 50배, 미국 시장에는 뭐 90배, 100배짜리 수두룩해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모든 주식에 다 호재예요. 호재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죠. 네. 예, 뭐 주식은 항상 어느 때나 투자해도 됩니다. 투자해도 되는데 금리 인하기에 조금 더 주가가 더 오른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우리 돌아보면요. 금리 인하로 그 어떤 전체 주식시장이 더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것보다가 2021년 봄부터 지금 작년 연말까지 금리가 줄기차게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도 어떤 섹터 주식은 무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올랐는데 AI 하드웨어 섹터는 올해 무지 많이 올랐죠. 그죠? 금리가 내렸나요? 아니잖아요. 금리랑 상관없이 금리가 하강해서 가치가 증가되는 폭이 요만큼이라면 요거보다가 이익 성장이 이만큼 더 크면 오히려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금리가 이익 성장이 없는 기업의 주가까지 들어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 레벨을 한 단계 올려주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장이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게 글로벌 전체 트렌드니까 미국 시장은 또 일부 그거를 이미 지표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뭐 9월 달에 금리 내린다고 해서 지금 사서 9월 달에 금리 내릴 때 팔면 먹겠네. 안 그럴 겁니다. 이미 반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가 레벨 전체 지수 레벨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제는 펀더멘탈이 같다면 이익이 똑같게 난다면
금리는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익 성장이 금리가 올라가는 중에도 올라가는 이익보다가 더 이익 성장이 크면 그 회사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도 올라요. 최근 3년 동안 미국 빅테크들이 평균적으로 어닝 그로스가 30% 이상 가까이 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사이에 금리 안 내렸어요. 정작 금리가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밋밋한 주식들의 현재 가치를 올려주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어닝이죠. 펀더멘탈이죠. 금리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치죠, 평균치. 금리가 오르고 내린 거는 부실 기업이든 우량한 기업이든 골고루 영향을 미치니까 평균치에게 고통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평균치의 고통이 줄어든 거를 그 사람들이 소비를 늘렸을 때 누가 많이 가져가냐면 또 시장에서 어닝을 물건 장사 잘하는 기업들이 다 가져갈 거니까 결국 금리 향방을 쫓는 것보다가 정작 중요한 거는 어느 회사가 돈을 잘 벌지를 찾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는 문제죠, 그죠? 그거는 이제 기업의 어닝을 갉아먹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죠. 그러면 소비가 침체되고 고용이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고 이렇게 되면 기업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줄어드는,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지난 5개 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했었으니까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더 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고통의 폭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돈 많이 버는 기업을 찾는 노력이지 금리 공부 많이 해봐야 진짜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저는 큰 변화를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돈 잘 버는 기업을 갖고 있었다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뭐 돈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또 올라갈 거고, 다만 뭐 한 요만큼 정도, 한 움큼 정도를 약간 이제 성장성이 높은 쪽으로, 밸류에이션이 PER이 높은 쪽으로 약간 옮겨가는 노력, 소외되지 않을 정도, 그런 정도의 노력, 그런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몰라요. 내내 우리가 경험한 거지만 미국은 지표 따라서 확 바뀌잖아요. 이제 또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될지 모른다. 경기 침체하면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번에는 금리가 내린다 그러니까 배당주 팔고 가치주 팔고 몽땅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조금 이따 또 무슨 지표 때문에 해가닥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중을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안정적인 거를 비중을 좀 높게 하고 뭐 요걸 좀 작게 했다면 요걸 약간 리밸런싱을 해서 성장률 비중을 좀 높여놓고 이럴 수는 있어요. 금리 인하가. 근데 이미 많이 반영됐어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9월 금리 인하설이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 이미 오를 기업들 제 눈에 보니까 오를 거 다 올랐어요. 지금 덜커덕 잘못 들어가면 상처 잡는 거예요, 또. 그거는 이제 최근 들어 생각이잖아요. AI 플랫폼 기업들은 PER도 상대적으로 좀 높기도 하고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드웨어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모든 거는 엔비디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YOY 그로스를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한 30%, 40%, 더 중요한 건 내년 25 대비해서 26이 또 30%, 40% 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년까지 한 3, 4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내년 봄이 됐어. 2025 대비 2026 전망이 그때 가서 원래는 빅테크들이 5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하고 8월에 실적 발표할 때 빅테크 회사들 자본적 지출 계획을 보면 그때 보다가 올해가 증가해 있어요. 계획 자체가 한 13% 정도 증가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내년에 가가지고 내년도 보다가 후년도가 빅테크 회사들이 우리 이제 충분히 했어. 우리 이제 모델 다 만들었어. 다중언어 모델 다 만들었고 자본적 지출을 줄일게. 이러면 주식은 또 얻어맞아요.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무엇도 지금 확언할 수가 없는 단계죠. 내년까지의 어닝 그로스는 거의 투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시장은 올 연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되고 나면 다시 또 후년을 보려고 노력할 거고, 그때의 어닝의 방향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참 IT 기업들 투자할 때의 괴로움이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세상 평균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분님들. 우리는 종목을 아무리 많이 사도 무슨 인덱스 ETF를 산다면 평균에 투자하는 거지만 몇 개의 기업을 아웃퍼폼할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그게 투자의 묘미고요. 그렇게 본다면 금리는 세상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 더구나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강자를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는 길이고, 그걸 알아내려면 세상의 변화에 깨어 있어야죠.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 최근 들어서 기술 변화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문화가 변하죠. 문화가 변하면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요. 문화라는 거는 B2B의 뭐 기술 변화랑 상관이 없이 B2C에 영향을 미쳐서 대중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한 사람한테 판 거랑 갑자기 막 85억 명 지구가 미친 듯이 AI 구독 서비스 할래요 하는 거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가 거기까지 이전돼 가고 나면 그때는 늦어요. 늦으니까 그런 변화하는 것들을 이제 골고루 이렇게 뉴스 뒤지다 보면 나와요. 옛날에 인터넷도 그랬고, 우리 그분들은 다행히 우리 인류사에서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2000년 이후의 삶을 대부분 다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때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AI 혁명, 이게 20몇 년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경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해보시면 지금 뭘 사야 되는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뭐 기술의 변화 때문에 뭐가 뭐 새로운 신기술이 만들어지고 막 이러지만, 기술의 변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인류의 삶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거고,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걸로 인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소비 문화가 변해져요.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깨어 계시면서 저하고 같이, 제가 매일 아침 뉴스 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아주 이상한 뉴스를 가지고 와서 문화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시카고 근처에 12명의 노인들이 와우 이러면서 AI 학습받는 그 뉴스를 가져와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단초죠. 그죠? 단초예요. 봄이 오는 소리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할지 제 남아있는 삶 동안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하는 투자는 좀 시간이 걸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하여튼 힘든 구간 지나갔으니까 이제 마음 좀 놓으시고 이제 안전벨트 좀 푸시고, 이제 비행기로 치면 순환 고도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또 중간에 난기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은 풀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면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